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해외에 있는 친구 전화 받고 뭐 이런 과정 중에서 제가 뭐 이렇게 조작을 잘못해서 마지막 말하고 인사말을 빼먹은 거,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다시 하기에는 제가 워낙 게을러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뭐 조회수나 여러 가지 보면 은투자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건 꾸준하게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금은 투자에 대해서 변곡점이 아니어서 그런데 하여튼 뭐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한국금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대리점들 있지 않습니까? 도매점 비슷하게 거기서 지금 은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제때제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은이 저평가돼 있고 놔두면 돈 된다는 거를 아는 분들은,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돈이 돈 버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듯이 그냥 길게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배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실물 투자를 하시지, 그렇지 않고 뭐 20, 30% 이렇게 수익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ETF 사시는 게 낫습니다. 금 ETF, 은 ETF. 왜냐하면 직접 투자하시면 처음부터 그냥 쉽게 얘기해서 30% 깨지고 들어가신다면 돼요. 내가 지금 이거 10만 원에 샀다 그러면 내일 팔면 7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하고 부가세하고 또 환전할 때 붙으시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보지 않는 분들은 ETF 사시는 게 맞죠. 실물로 사신 분들은 몇 배를 보고 사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특히 금은 뭐 상속이나 증여나 세금 회피의 방법이 되지만 은은 1kg에 70만 원짜리인데 그런 의미로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 12월까지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돈이 생기면 뭐 적립식 저축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ETF 하고 실무, 저는 한 7대3 보는데 그거야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실물을 사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면 그거를 뭐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러면 주식하고 비슷하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은 제 방송 보면은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래프 같은 거를 보되 은은 7, 8년 중에 최저치에 와 있으니 여기서 더 빠져봤자 10%다. 제 판단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은 ETF를 사모으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10% 뛰기 이렇게 해서 남는 거로 실무 은 투자를 하셔도 되고, 이거 팔 때 거래세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제가 연락처도 없거냐, 저한테 연락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저랑 거래하시려면 수수료가 비싸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하고 직접하려면 HTS로 컴퓨터로 하세요. 그럼 수수료가 훨씬 싸니까. 그러면 기술적 그래프로 봤을 때 지금 월봉을 제가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모양상으로 몇 달이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워낙 빠졌으니까 월봉만 살짝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100을 살 거라면 지금 열을 사놨어요. 왜냐하면 보험이기 때문에 언제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90은 제 판단하에 저는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상 그 상황이 오면 손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그때 돼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훨씬 이거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입니다. 그러면 20, 30% 올랐을 때 바닥에서는 못 사요. 지금 사는 건 바닥에서 몇 년을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되면 벌써 이 가격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는 그럴 때 들어갑니다. 무릎 정도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프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은혜 뭐 실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달러와 역의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세계 경제가 망가지면 이쪽으로 더 오르기가 쉽죠. 그리고 당연히 금리가 좋으면 높으면 이자 있는 쪽으로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 여러 가지를 같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제 나온 기사를 좀 봐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후 5시 오늘 난 건데 2019년도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발표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바뀐 거죠. 이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일본 0.1% 이건 큰 의미 없고요. 중국 0.1% 큰 의미 없고 그러면 세계가 마이너스 0.4%가 이제 평균이 나왔나 본데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될 게 제가 보기엔 독일이거든요. EU를 대표를 하는데 이 폭을 보십시오. 1.9에서 0.8로 낮췄어요. 6개월 만에. 이탈리아 보십시오. 1%에서 0.1이에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변동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2020년도에는 좋아지는 거로 나와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미국은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린 말씀 드린 적 없죠. 미국 경제는 2020년도부터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전쟁이랄까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오늘 나온 겁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거예요.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예정돼 있는데 이유란 말이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이 일본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자동차 정도 이렇게 걸려 있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이 세계에 뭐 트럼프 들어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세계의 보안관이 아니죠.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트럼프는 재선의 목을 매달고 있고 이거는 무슨 뭐 전국구 조폭도 아니고 뭐 삥 뜯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는 짓거리가. 그럼 미국 경제가 그 다음에 살아나나요? 그럼? 원칙적으로? 그래서 어쨌건 간에 살아야 되니까 저는 보험으로 좋든 싫든 금과 은을 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0g에 5,500만 원이다. 1kg에 은은 70만 원이다. 뭐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금을 사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돼야지 이게 워낙 커버리면 거래 자체가 안 돼요. 범죄의 표적이 되지. 그러면 지금 아이고 그래프 볼 시간 없네요. 골드 지금 ETF는 그냥 9천 얼마 할 거예요. 지금 가격을 정한 게 아니라 이 금값이 아니라 ETF로 이렇게 만든 거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걸로 접근하기 쉽잖아요. 9천 원대. 은은 3천 원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ETF 가격이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 더 보시죠.
그 MMT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 상식이나 무슨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빠지지 않을 정도, 그냥 얘기하면 그냥 알아들을 정도, 그냥 너무 깊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모르니까 그냥 MMT란 게 있대더라. 근데 MMT는 제가 영어 잘 발음이 안 좋으니까 하여튼 뭐 모던 머니 뭐 이런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걸 갖다 그냥 MMT 이렇게 하더라. 근데 이 내용은 그냥 짧게는 알고 가야죠. 이겁니다. 재정 적자 걱정 말고 돈 찍어라.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기사는 2단 경제 이론이라고, 2단 경제 이론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동안 주로 미국에서 논의되어 온 MMT는 자국 통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하고 일본 얘기예요. 재정 적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 이론이다. 재정 적자를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통화를 발행해 쓰면 된다는 이론으로 정부 지출이 세수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경제학의 통념을 벗어난 이론이다. 근데 이 이야기가 4월 9일 어제 얘기입니다. 일본 의회에서 이 내용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베도 있고 뭐 이렇게 예? 질의응답하면서.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20년 전 금리가 제로 수준에 달했고 일본 은행이 국채 발행을 늘리는 바람에 공적 채무 잔액이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국민 총생산 GDP의 약 2.5배에 이른다. 그렇지만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고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일본의 사례를 MMT 정책의 성공 사례로 간주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서프라임 왔을 때 돈 무지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회수하려다가 트럼프가 방방 뜨니까 지금 예? 금리 인상도 못하고, 일본은 덩달아서 돈 마구 찍어내서 주식까지 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이론입니까? 이게 돈 찍어내면 된다는 게 이론이냐고요. 그게 경제학. 그러니까 저는 깊이는 모르겠으나 그 막 어려운 말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다 사람들 못 알아들게 하려고 일부러 어려운 말 쓰는 거예요. 어렵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이고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 아니 뭐 수입이 없는데 지출만 빚만 내고 마음껏 쓰면은 사달이 안 납니까? 나죠. 그러니까 이런 뭐 MMT네 뭐네 이게 개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위기가 안 터졌으니까 안전하다. 그게 어느 논리입니까? 그게? 예? 수리탄 100개 묻어놓고서 안전한 뭐 몇 개 치우고서 그 길만 만들어서 글로 가면 뭐 지뢰밭이 아닌가요? 지뢰밭이지.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니 뭐 밉든 곱든 간에 보통 은화 그러면은 뭐 캐나다, 호주, 미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은화 그 주화를 사시고 20개짜리 제가 보기에 지금 50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하나하나 20개짜리 가지고 하나 가져가고 써먹을 일이 생길 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담으로 어제 저도 뭐 저번 방송할 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일본 애들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거 배워야 됩니다. 예? 걔들은 철저하게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댓글 중에 참 수준 떨어지게 무슨 뭐 일본 뭐 어쩌고 해서 제가 삭제시켜 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지는 거예요. 왜 일본은 연구를 해야죠. 이기려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예? 일본 애들이 어느 정도 연구를 하냐면은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지도를 자기들이 입수를 했으나 자기들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몇 년 전서부터 스님을 가장해서 일본 중도를 뭐 이렇게 기술자들을 보냅니다. 지도 그릴 수 있는 애들을. 왜? 그런 지도 말고 군사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나 연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론적으로 정한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정한론은 정벌할 정자에 한국 한자예요. 정한론은 간단히 얘기해서 한국을 정벌하는 이론적 바탕을 만드는 겁니다. 정한론. 정벌한다, 정복한다, 정자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임나 일본부 설도 만들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왔다가 뭐 갔잖아요. 하여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또 만지작거려서 철저히 대비하고서 들어온 거예요. 예. 구한 말에.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싫으면 싫을수록 연구를 해야 돼요. 상대방을. 그래야 이깁니다. 저야 뭐 어차피 이재명 지사 뭐 정책을 지지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후에도 상대방을 이기려면 연구를 하고 좀 해야 돼요. 기분 나쁘니까 침 태태뱉고 욕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나요? 예? 민주당 내 무슨 주류 세력 박해하는 애들 욕만 하면 이렇게 이겨집니까? 걔네들이 웃을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속으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예? 걔들 학생운동했던 애들 출신이에요. 이런 운동 같은 거 한두 번 해본 애들이 아니에요. 언제? 박정희 전두환, 박정희까지는 아니겠구나. 그 정도는 아니고. 전두환 시절에 목숨 걸고 했던 애들이에요. 에? 걔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나라에 우는 없습니다. 예, 친일파가 있을 뿐이에요. 친일파와 자기 입속 차리고 싶은 몰입애들이 모여 있는 게 우리나라 저쪽 애들이고요. 걔들은 우가 아니에요. 우는요. 자기 자신부터 군대 가고 지 새끼는 무조건 군대 보내요. 우리 같은 상황이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총 들고 나가는 애들이 우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좌우에 우가 없어요. 그냥 욕심만 더럽더럽 붙은 기득권 새끼들만 있는 거지. 그러면 20대 때 학생운동을 하면 학생운동 아니라 무슨 뭐 사회 개혁을 하거나 어떤 정치에 꿈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처음엔 좌로 출발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뭐 가진 게 있나요? 뭐 재벌집 아들입니까? 우를 선택하게. 다 멋있잖아요. 좌를 선택하고 배울 것도 많고. 그랬다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판에서 있는 애들, 정치인은 아닌데 하여튼 정치판에 있는 그 세력들, 어차피 정치인 들어가면 정치판에 들어가는 거니까. 공천권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당력이다 그러면은 응? 그 뭐라 그래요, 그 표현을. 당론이라고 그러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정치를 희망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학군으로 봤을 때 대학교 그냥 1학년이라고 치십시다. 공통 과목만 배우는 1학년 때 자기들끼리 끊임없는 토론과 학습과 공부하고 선배들의 뭐하고 다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엔 좌우로 나서 자기들 전공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여긴 놈이 저기 있고 저긴 놈이 이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저쪽에 뭐 심재철 뭐 좀 김영환이 무슨 뭐 많잖아요. 걔네들. 하다못해 뭐 변희재 무슨 뭐 이런 애들 다 아는 그런 것 같아요. 다 머릿속에 이론으로 무장돼 있고 애들이 한번 바뀌면 싹 바뀌는 거예요. 김문수 봐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 그 많지도 않은 그 지지자 모임에서 뭔 놈의 파가 이렇게 많고 뭔 놈, 물론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스펙트럼이야 뭐 넓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조그만 것만 부딪히면 서로 싸우고 뭐 욕해 쌓고,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죠. 저도 저도 싫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방향점이나 지향성이나 좀 제대로 좀 그게 맞나 그게 지금 하는 게. 뭐 괜히 또 흥분하네. 그 되지도 않는 무슨 뭐 댓글 제가 삭제는 시켰는데 무슨 왜 장구를 갖다가 비하하냐고. 제가 언제 장구 그거를 비하합니까? 그 좀 그런 때와 장소가 있으니까 때와 장소가 아래서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진짜 녹록치 않습니다. 좋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예. 강동구 이제 입주 또 해봐요. 또 부동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진짜 죽어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젊은 애들 몇 명 모여서 뭐 연탄가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자살공화국 된다니까. 근데 비참한 게 온 가족이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비일비재할 거예요. 왜? 빚에 치이니까. 100세 시대 앞으로 자신이 없고 새끼들한테 빚 남겨주고 비참한 이 삶.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공정과세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정한 세상이 되려면 공정과세 먼저 해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때 비교하던 미국 그 대선 주자 중에 민주당의 이 샌더스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버니 샌더스. 이 사람이 지금 연세가 많은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미국이 부자 3명이 1억 6천만 명이 소유한 부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엄청난 부와 소득 불균형 상황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1억 6천만 명과 3명, 이런 식으로 부의 세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제가 뭐 통계치를 몰라서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 77%의 이런 상속세, 물론 극소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겠죠. 예? 그러니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예? 이 부익부 빈익빈 이 갈등에 이 국가들도 경제적으로 이러니까는 막 기득권에 있는 나라들은 마구 돈 찍어내고, 못 사는 나라가 돈 찍어내면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고, 이거 지속되면은요, 이 국가 간에 이 갈등이 지속되면 그 전쟁 나는 겁니다. 또 뭐 화폐 개혁 얘기도 나오죠. 물론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뭐 절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은을 말씀드린 거고, 원래는 주로 금이죠. 원래 금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은이 움직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블루칩이 움직이잖아요. 좋은 회사 주식이 움직이잖아요. 그랬다가 광풍이 불면 싼 주식 잡주들이 막 오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은이 꼭 잡주에 표현해서 그렇지만 워낙 가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 금을 사고 싶은 분들은 실물금은 워낙 비싸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뭐 너 네 얘기 듣고 샀다가 너 그 얘기 안 했다고 30% 손해 봅니다. 실물을 사면은 오늘 샀다 내일 팔면. 그러니까 실물을 살 때는 몇 배 이상 수익을 볼 거로 예상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뭐 상속이나 증여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금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 같아도 지금 금은 안 삽니다. 살 돈도 없고 은 사고 말죠. 근데 꼭 금 사고 싶으시면 ETF 사시면 된다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